TQ에 투자를 했는데 하락세가 시작되면 마이너스 80%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너무 심장이 아파서 QLD로 갈아탑니다. 그럼 또 오를 때 별로 안 올라요. 괜히 너무 배가 아픕니다. 도대체 몇 배의 레버리지를 써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과거의 데이터를 토대로 최적의 레버리지 배율을 골라보는 시간을 가져와 봤어요. 이 모든 걸 코드랑 백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을 해볼 거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레버리지를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이런 레버리지 배수 비교에는 일반적으로 이 자료를 많이 참고를 합니다. 이런 그래프 혹시 보셨나요? 이게 1985년부터 2009년간, 즉 135년을 백테스트를 한 거거든요. 135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와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말은 2009년도 이후는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결과인 거죠. 문제는 1885년에서 2009년 이후의 미국 주식 움직임이랑 너무너무 다릅니다. 트레이딩 뷰에 나스닥을 치면 1800년도는 안 나오지만 1985년도는 나오거든요. 1985년부터 2009년까지를 보면 요 정도 안에서 움직여요. 보시면 맨 아래 보이는 이 선이 0이거든요. 그럼 0보다 요 정도 위에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움직인다는 소리죠. 사실 이때 예상치 못하게 많은 상승이 있었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하락이 있었던 시기였죠. 하지만 2009년의 미국 주식의 움직임이랑은 그 정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해 이 자료 135년을 비교했다는 이 자료에 따르면 사실 미국 주식의 상승이 2009년 이후보다는 엄청나게 적었던 시기였던 거예요. 때문에 이 자료에서는 2배 이후에는 변동성 드래그라고 하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변동성 잠식, 변동성 드래그, 뭐라고 표현이 되든 어찌됐건 이 세상의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기가 계속 반복된다고 친다면 한 번 오르락 내리락하고 두 번 오르락 내리락하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이 반복이 되었을 때 241번이 반복이 되었을 때 1배수 같은 경우에는 그 하락폭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지 않습니다. 버틸만 하죠. 하지만 2배수만 돼도 많이 떨어집니다. 3배수가 되면은 또한 더 많이 떨어지죠. 즉 100달러라고 했었을 때 거의 90달러까지 떨어지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90달러라는 게 한 10% 정도 떨어진다는 거죠. 241번 반복된다는 건 사실 그런 일은 많이 일어나진 않지만 어찌됐건 변동성 잠식이라는 거 레버리지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배 이후로 갔었다면 그 135년간을 백테스트 해본 결과 미국 주식의 우상향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2배 레버리지 정도가 최적이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정리를 하면 2009년 이후부터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상승의 폭도 달라졌고요. 그리고 방향도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나요. 때문에 2009년도 이후에는 전혀 다른 백테스트 결과가 나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는 너무너무 좋은 자료이긴 하지만 그 자료는 지금 현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조금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때문에 최신 데이터를 토대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이 중간 정도의 엄청나게 큰 하락, 상승과 하락이 있었으니 어느 정도 변동성에 대한 부분도 체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인터넷에 있는 TQQQ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다 불러왔고요. 그리고 QQQ에 대한 데이터도 다 불러왔어요. 그래서 제 컴퓨터에 저장을 했고요. 그리고 TQQQ와 QQQ를 토대로 배수를 만듭니다. 적절히 조합을 하면 1.1배수부터 3배수까지, 정확하게는 1.0배수부터 3배수까지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자, 엑셀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이 엑셀이 레버리지가 1배수일 때부터 1.1, 1.2, 2, 그리고 3배수까지 0.1 단위로 백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조금 엑셀을 정리해서 보면 시작했을 때 100만원으로 시작을 했다면 1배수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끝이 납니다. 11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상승이 있어 왔죠. 1.1배수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이 됩니다. 2배수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이 되고요. 3배수 같은 경우에는 1억이 됩니다. 즉 100만원을 투자했었다면 3배수를 11년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1억이 됐다는 소리죠. 물론 옆에 있는 MDD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1배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마이너스 35%, 하지만 3배수를 가지고 있었다면 81%를 견뎌야 됩니다. 이게 요약본인데요. 구체적으로는 타임 시리즈를 보면 두 번째 시트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계속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에 대한 거고요. 1배수, 1.1배수, 1.2배수, 1.3배수 이런 식으로 각각의
포트폴리오 가치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MDD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2011년부터 정확하게 2025년 6월 18일까지요. 때문에 이 자료를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2배수보다는 3배수가 더 엄청나게 큰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2배수와 3배수의 MDD가 많이 차이가 나냐? MDD를 보면 2배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8%예요. 하지만 3배수 같은 경우에도 81%입니다. 그 말은 엄청난 하락이 있긴 했지만 둘 다 MDD는 크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봤었던 이 자료와는 좀 뭔가 많이 다르죠. 사실 당연하긴 한데 지금까지 가격이 계속 올라갔으니 레버리지가 높으면 수익률이 높습니다. 거의 1배수와 3배수가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렇다면 중간 하락까지만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약간 그 하락의 시점에 갔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지를 생각해보면 좋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 유동성 공급의 반발에 대한 하락 시기, 즉 여기 엄청난 하락이 있었던 이 시기에 왔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땠을까? 2011년도부터 투자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2022년 12월 30일까지 투자한 결과입니다. 서머리만 보도록 할게요. 보면 1배수로 투자를 했다면 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2배수로 투자를 했다면 1,3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3배수로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2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즉 11년도에 비하면 과거의 상승이 너무너무 컸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그래도 20배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저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버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물론 마이너스 81%가 배가 너무너무 아팠겠지만 그래도 플러스를 보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좀 버텨보자 이렇게 했었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사실 과거와 지금의 투자의 흐름이 너무너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 과거에는 정보의 흐름이 너무 제한적이었죠. 제가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시기들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먼저 2000년 이전 1900년대 쪽으로 가보면 지금이랑은 너무 다르죠. 가장 크게 인터넷이라는 게 너무너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어떤 게 나와요. 어떤 자료가 나와요. 그 자료가 투자 세상에 엄청난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그 자료를 한국에서 받아보려면 지금이랑은 전혀 다를 정도로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었을 겁니다. 즉 세계에 어떤 사건이 터졌었을 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까지가 지금과는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죠. 인터넷의 보급 시기는 2000년대입니다. 2000년경에는 미국 가구의 절반 정도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가 1000만을 넘긴 게 2002년도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어요. 자, 더 많은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여기까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 채널이 작아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후에 있는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좀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폰의 시작을 볼까요? 2007년도입니다. 이때 iOS가 처음 나왔어요. 안드로이드는 2009년도에 나왔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iOS가 2007년도에 나왔었을 때 세상 사람들 모두 다 스마트폰을 쓰진 않았어요. 빠르게 퍼지긴 했지만 그래도 퍼지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2008년도 4G가 시작됐죠. 유튜브의 인기가 점점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2010년도 인스타그램이 시작됐어요. 그 다음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트위터. 우리는 지금 어디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디서 어떤 사건이 펼쳐졌는지, 과거 2009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 그 이전과는 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향이 투자 세상에는 없었을까요? 저는 투자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9년 이전의 과거 정보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한다? 이거는 저는 중세 시대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 우상향하고 있는 이 시기에는 우리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될까요? 저는 현대에 맞는, 이건 중세 시대가 아니잖아요. 현대에 맞는 무기와 전략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IT를 못 쓰는 투자자는 총과 칼이 난무하는 전쟁터에서 지금 돌도끼로 싸우겠다는 의미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트와 투자의 어떤 심리, 심법, 마음가짐 이런 거를 따진다는 건 우리는 돌도끼를 얼마나 잘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습하는 거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죠. 때문에 우리는 총과 칼을 좀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똑똑하게 투자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IT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적어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